친구 중에 귀신 보는 친구가 있다. 에피소드가 많은데 하나씩 얘기해볼까 한다. 첫 번째, 폐가 체험. 나는 정상인이고 당시 귀신을 매우 보고 싶어 했다. 여름방학 때 친구들끼리 신도로 놀러갔는데 길 옆 수풀로 우거진 곳에 2층까지 덩클로 뒤덮인 폐주택을 보게 됐다. 밤에 귀신 보러 가자고 내가 졸랐는데 다들 싫다며 안 가고 귀신 보는 친구 놈만 걱정된다며 따라왔다. 후레쉬를 준비해오지 않은 터라 달빛에 의지하며 폐가를 찾아갔다. 너무 어두워서 휴대폰 불빛으로 폐가 안을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스걱스걱 톱질하는 소리가 났다. 그때 발밑에 나무 판대기 같은 걸 밟아서 빠각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톱질 소리도 갑자기 멈췄다. 그 순간 그 귀신 보는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참 이유 없이 달리고 난 다음 난 물어봤다. 뭐야? 귀신 있었어? 안 느껴졌어. 없었을 거야. 근데 왜 미친 듯이 뛰어?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그 시간에 귀신도 아닌 게 그렇게 어두운 데서 톱질하고 있는 게 귀신보다 더 이상해. 두 번째, 교통사고. 처음에 이노마가 귀신 본다고 했을 때 패밀리들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러다가 패밀리 중 한 명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일화로 이노마의 말을 믿게 됐다. 당시 고1 때 스타랑 스카이러브 채팅이 한참 유행이라 학교 끝나고 PC방을 가는 게 매일 일과였다. PC방에서 나와서 각자 헤어지는데 한 놈이 신호 기다리기 싫어서 무단횡단을 했다. 그때 흰색 구화방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는 거였다. 이노마가 그 속도에 얼어서 완전 놀라 있었고 보는 우리들도 패닉 상태. 근데 갑자기 구화방 앞바퀴가 펑크가 나더니 차가 크게 회전하는 게 아닌가? 다행히 친구놈은 기적처럼 안 다쳤다. 다들 놀라서 친구놈한테 괜찮냐고 달려갔는데 놀란 녀석을 달래주면서 미친놈이라고 욕도 하고 뒤질 뻔했다고도 하고 아무튼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귀신 보는 놈이 차에 치일 뻔한 놈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냐? 그 귀신 보는 놈이 하는 말이 낡은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아반떼 바퀴를 총으로 쐈다 라고 했다. 웬 미친 소리냐고 패밀리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차에 치일 뻔한 놈 할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고 젊었을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보통 할아버지라고 하면 노인을 자연스레 떠올리는데 귀신 보는 놈은 그 젊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했으니 그 사건 이후로 그놈아가 귀신 본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이놈아가 재수가 없는 건지 이놈아 하고 있으면 뭔가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세 번째, 새집이사. 패밀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자취하는 놈이 있었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놈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패밀리들은 그놈아 집을 아지트로 삼았다. 그놈아가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긴다고 해서 우리 패밀리들은 시발시발 대며 그놈 이사를 도와줬다. 귀신 보는 친구놈이 새로 이사오는 원룸빌라 건물을 보자마자 그놈한테 말했다. 여기 집값 사냐? 응. 어떻게 알았어? 귀신 보는 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린 이사를 도와주고 우리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스튜던트들이었기에 바로 중국 요리 시켜서 술판을 벌였다. 근데 그날 패밀리 5명 중에 귀신 보는 놈아 빼고 3명이 전부 가위에 눌렸다. 웬 이상한 여자가 나란히 누워있는 패밀리들 위를 꿈틀대며 기어다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귀신은커녕 가위조차 눌리지 않는 인간이라 가위는 눌리지 않았고 깨어나서 친구들이 가위 얘기를 하니까 아, 나도 가위 눌려보고 싶다. 이지랄하고 있었다. 그날 가위 눌린 3명의 친구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아무튼 친구들이 다들 벙쪄 있는데 귀신 보는 누마가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어서 벽 높은 곳에 붙여두는 게 아닌가. 그게 뭐냐고 패밀리들이 물어보니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귀신들이 싫어하는 말이라고 가르쳐준 거라고 했다.
그누마 표현을 빌자면 그 이상한 문자를 보기만 해도 귀신들은 머리가 터지려고 한다고 했다. 이사한 놈은 겁주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귀신 보는 놈은 이것만 붙여놓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괜찮다고 했다.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이사한 놈은 가위는커녕 새집처럼 좋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일어나면 귀가 아프다고 징징거렸다. 귀신 보는 누마가 뭔가 이상하다며 그 집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잠을 자고 왔다. 그리고 친구놈한테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음악 조용히 틀어놓고 자라고만 하고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궁금해서 귀신 보는 그누마한테서 겨우 이유를 드러냈는데 다른 패밀리들한테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그 귀신이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처음 가위 눌렸을 때 서질 못하고 기어다닌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노마가 그때 붙였던 그 귀신이 싫어하는 종이가 높은 곳에 붙여놨는데 그곳까지 손이 닿지 않으니 벽에 붙어 계속 손톱으로 닿지 않는 벽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손톱이 벽에 긁히는 소리가 쇠 긁는 것 마냥 들렸다고 했다. 그리곤 시크하게 나중에 조만간 제 풀에 지쳐 나갈 거이니 걱정 말라고 했다. 네 번째, 어린아이. 아무튼 난 당시 귀신을 매우 보고 싶어 하는 인간이었다. 단지 그냥 너무 궁금했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길을 걸을 때면 공사장이나 빈 집이나 빈 건물 같은 것만 보이면 저기엔 귀신 있냐? 저기는? 이렇게 수시로 질문을 던졌고 그누마는 없어, 없네,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의 순환이었다. 당시에 9월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도 엄청 크고 오래됐는데 그 단지를 지나가는데 한 4층 호수 하나가 유리도 다 깨져 있고 되게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야, 저긴 어때? 있어? 응, 있는 것 같네. 난 완전 기뻤다. 들어가서 귀신 보러 가자고 녀석 팔을 잡아당겼는데 그놈만은 끌려가는 내내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그 유리창 깨진 그 집 현관 앞에 가긴 했는데 잠겨있으면 낭패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문은 안 잠겨 있었고 들어가니 뭐 완전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다. 대충 이사하고 쓰레기 남겨두고 간 것 마냥. 근데 오후였고 빛도 잘 들어오고 을씨년스럽긴 했지만 뭐 별다른 건 없었다. 귀신 있는 거 맞아? 어린 여자애 한 명 있어. 난 안 보이는데. 보이겠냐? 미친놈아. 이러고 완전 후회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친구놈이 갑자기 날 막았다. 조금 더 있다 나가자. 기다려. 왜? 귀신도 안 보이는데. 잔말 말고 기다려. 그리고 그 흉흉한 집에서 40여 분 동안 쓰잘데기 없는 대화와 핸드폰으로 문자질이나 하며 시간 때웠었다. 이제 나가자. 그리고 나와서 길을 걸으며 친구놈이 말해줬는데 그 집 창밖에서 그 꼬마의 엄마랑 아빠가 너 엄청 노려보고 있더라. 자기 딸한테 해코지 하려는 줄 알고. 진짜? 아, 왜 그걸 지금 말해? 그때 그냥 나갔으면 걔네 부모들이 오해하고 너한테 붙었을 거니까. 그리고 이 말하면 니놈이 잘 됐다고 바로 나갔을 거 아니야. 귀신 만만하게 보지마. 잘못 붙으면 피곤해져.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 귀신 못 봐서 아쉬운 날이었다. 5번째, 심령사진. 당시 토요미스테리에서 심령사진에 대한 주제로 다큐식으로 취재하다가 이승철 뮤비의 한 지하철 기관사 옆에 귀신이 찍힌 영상을 보고 이 장면을 녹화를 해서 귀신 보는 누마한테 이거 진짜냐? 하면서 보여줬었다. 친구놈 하는 말이 보통의 귀신이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진에 귀신 찍혀봤자 일반인에게 안 보인다. 저 뮤비가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라면 위험하다. 저렇게 선명히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한이 깊은 거니까. 라고 하는 거였다. 친구의 과거. 새집 이사편에 있는 귀신 보는 누마가 썼던 할머니가 알려준 귀신이 싫어하는 문자. 그걸 알려준 계기가 참 재밌는데 어릴 적에
이놈아 할아버지가 시골의 장의사였다. 지금에야 보람상존이 뭐니 하지만 그땐 등 달고 천막치고 꽃상회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방학 맞아 시골에 갔는데 시기에 안 맞게 초상집이 생기고 할아버지는 이누마를 다시 집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누마가 싫다면서 바득바득 우겼다고 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지지를 치고 이누마를 절대 작업하는 곳에 절대 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근데 어린애들이 다들 그렇듯이 호기심은 말릴 수 없었나 보다. 우연히 할아버지가 염을 하는 걸 보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몰래 마루에서 염을 하는 신용을 하며 놀았다고 한다. 염이라는 건 시신을 닦고 분칠을 해주거나 수의를 입히는 행위이다. 무튼 그렇게 혼자 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웬 젊은 여자가 눈앞에 와 있었다고 한다. 누구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는데? 꼬마야, 너 염도 할 줄 아니? 응, 할아버지가 하는 거 봤어요. 나도 네가 염 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아줌마도 해줄게요. 그리고 갑자기 담 밖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고 그 소리에 놀라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여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 돌아오셨고 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장례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바쁘셨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바쁘셨었다고 하고 친구는 혼자 자게 됐다. 그 친구 시골집이 완전 전통 한옥식이라 방문도 창호지 같은 문이었다고 한다. 자고 있는데 방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소리에 친구가 잠이 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방문을 여는 순간 아까 낮에 봤던 젊은 여자가 거의 날아오듯 방 안으로 들어와서 친구놈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며 캑캑대고 있는데 때마침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렸고 여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방문이 열려있고 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손자가 캑캑대고 있으니 할머니가 놀라서 들어오며 무슨 일이냐고 친구놈을 다그쳤다고 했고 친구놈은 낮에 있었던 일까지 다 얘기를 했다. 할아버지가 새벽이 될 무렵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친구놈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할머니의 얘기를 들을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마을의 웬 출초상인지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시체를 못 찾았다고 한다. 만약 그 여자 홀령이라면 염을 위해 스스로 장의사를 찾아왔을 거라고 하는데 익사체는 워낙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득 품으며 고통스럽게 죽었기에 한이 많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누마를 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소금을 한 바가지를 뿌렸고 절대로 물가엔 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명주실 같은 걸로 은수저를 돌돌 감아서 이따 저녁엔 이걸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라고 한다. 친구놈은 아까 그 여자 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했고 그리고 방문을 그 명주실 감은 수저로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었다 한다. 저녁이 되었을 때 어제처럼 미친 듯이 방문이 흔들렸다고 한다. 친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열라고. 하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한참을 덜컹대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꼬마야, 꼬마가 나 염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누마가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 하는데 다시 방문이 박살날 듯이 흔들리며 열어! 라는 소리가 들렸다 한다. 근데 웃긴 건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소음이 들려왔다고 한다. 비질하는 소리, 소죽 삶는 소리,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동네 다른 할머니가 찾아와서 대화하는 소리.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밖은 밝아져 있었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도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수저를 걷어내고 밖을 나왔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얘기론 그 빠져 죽었다는 여자 시체는 발견되었고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집에서 거두어 염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다. 그리고 그누마는 그 일을 계기로 귀신이 눈에 보이게 됐고 귀신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질투가 많은 쪼잔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린 그누마를 귀신들이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 놀래키거나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어릴 적엔 그것들이 너무 무서워 애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할머니가 귀신을 쫓는 귀신이 싫어하는 문자를 알려준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부적 같은 걸 여기저기 낙서처럼 써대다가 하도 귀신을 어릴 적부터 봐서 지금은 귀신 봐도 그러려니 한다고 한다.